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고 깊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총각 만수와 그의 눈이 침침한 홀어머니가 작은 초가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구름도 쉬어 넘어가고 해가 지면 금세 사방이 캄캄해지는 외진 곳이었지만 만수의 집에서는 늘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난한 형편이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많았으나 만수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산에서 해온 쇳감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주 착한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30이 훌쩍 넘은 나이까지 장가도 못 가고 홀로 늙어가는 처지가 안타까워 밤마다 달림을 보며 우리만 숫짝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곤 하였습니다. 만순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드는 아주 낡은 집이었지만 두 모자의 사랑만은 어느 부잣집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만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 짐 가득 해오고 어머니는 앞마당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갔으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을 밝혀줄 며느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는데 만수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기에 감히 혼인할 생각조차 품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도끼질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터에 나갈 때마다 쌈짓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며 언젠가는 아들이 예쁜 색시를 데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것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산천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을 때 만수는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서 큰 장터가 열리는 아랫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옷깃을 매만져주며 장터에 가면 맛있는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오라고 신신당부하며 그동안 정성껏 모아온 낡은 주머니 하나를 아들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만수가 한 푼 한 푼 모아 어머니께 드렸던 돈과 어머니가 태바느질을 해서 번 돈이 합쳐진 소중한 전 재산인 엽전 3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기에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으나 아들의 장삭길을 응원하는 노모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소매 속에 깊이 갈무리하였습니다. 만수가 장터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길가에 핀 진달래꽃이 방긋방긋 웃어주는 덕분에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볍게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가니 멀리서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만수는 땀방울을 닦으며 드디어 큰 길가에 들어서자 활기찬 장터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고 맛있는 떡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지만 만수는 오로지 나무를 제값에 팔 생각으로 나무 시장이 열리는 곳을 향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도 만수가 해온 나무는 결이 좋고 단단하여 장이 열리자마자 금방 팔려나갔고 만수의 손에는 나무값으로 받은 몇 푼의 돈이 더해졌습니다. 일을 마친 만수는 장터를 한 바퀴 돌아보며 어머니께 드릴 부드러운 떡과 새 버선 한 켤레를 사서 품에 넣고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려 하던 중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험상궂게 생긴 한 사내가 남루한 차림의 젊은 처녀를 밧줄로 묶어둔 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 처녀가 얼굴은 반반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이 나간 바보라며 단돈 3냥만 주면 누구에게나 팔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주위 사람들은 그 처녀를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만수의 눈에는 너무나 가엾고 안쓰럽게만 보였습니다. 만수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처녀의 가냘픈 어깨를 바라보며 저렇게 예쁘장한 처녀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하는지 마음이 아파서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바보를 데려다가 어디에 쓰겠냐며 혀를 차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짐승만도 못한 가격이라며 비아냥거렸지만 그 누구도 처녀를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구경거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흙먼지가 묻은 고운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지는 듯하여 만수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떨림과 강한 동정심이 한꺼번에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소매 속에 든 엽전 새냥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어머니의 소중한 돈이라는 사실과 눈앞에 처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사내는 처녀를 거칠게 잡아끌며 얼른 돈을 내고 가져갈 사람이 없느냐고 재촉했고 처녀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자 가차없이 꾸짖는 모습을 본 만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람들 앞으로 성큼 걸어나갔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 새냥이 있으니 이 처녀를 나에게 팔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주머니를 사내에게 건네주었고 주변 사람들은 만수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사내는 뜻밖의 횡재라는 듯 만수가 건넨 돈을 재빨리 챙기더니 밧줄을 풀어 만수에게 넘겨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으며 만수는 이제 자신의 곁에 남겨진 처녀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지만 만수가 건넨 따뜻한 눈길을 느꼈는지 아주 미세하게 어깨를 떨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만수는 처녀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처녀는 그저 멍하니 만수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만수가 이끄는 대로 힘없이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만수의 뒤를 보며 바보를 새냥이나 주고 사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라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으나 만수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처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만수는 품속에 든 어머니의 선물과 새롭게 가족이 될지도 모를 처녀를 데리고 다시 굽이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처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만수가 험한 길을 지날 때마다 손을 잡아주면 수줍은 듯 그 손을 꼭 잡으며 따라왔습니다. 산속의 노을은 유난히 붉게 타올랐고 만수와 처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한 쌍의 부부처럼 보였지만 만수는 처녀가 정말로 바보인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어 말을 아끼는 것인지 도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길가에 핀들꽃을 하나 꺾어 처녀에게 건네주며 마을의 풍경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나 처녀는 꽃을 받아들고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여전히 입을 떼지 않아 만수는 조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의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깊은 슬픔과 함께 선량한 기운이 느껴져 만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가슴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서야 마을 어귀에 도착했고 만수는 집마당에서 등불을 켜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밤에 처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만수를 보고 깜짝 놀라며 저 처녀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만수는 그저 웃으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집마당으로 들어서자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곁에
낯선 기운이 느껴지자 눈을 가늘게 뜨고 누구를 데려왔느냐고 물었고, 만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장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하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장가를 가라고 주신 소중한 새냥으로 이 처녀를 구해왔노라고 말하며, 만수는 고개를 숙였고 노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처녀의 손을 더듬더듬 찾아잡더니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화를 내실까봐 노심초사했으나 노모는 오히려 처녀의 가뭅은 손길을 느끼며 참으로 잘했다며 아들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와 처녀의 차분한 숨소리만으로도 그녀가 심성이 착한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우리 집에 참 귀한 손님이 왔다며 처녀를 방 안으로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넓은 도량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처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석에 놓인 빗자루를 들어 방을 쓸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두 모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던 것과는 달리 처녀의 몸가짐은 아주 정갈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비록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거동을 살피며 자리를 보살펴드리는 품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처녀에게 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하고 이제부터 우리 식구가 되어 이곳에서 편히 지내자고 말하며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려내 주었습니다. 연희는 만수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한참 동안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는데, 그 식사하는 모습 또한 법도가 있고 우아하여 가난한 농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가 밥을 먹는 소리만 듣고도 이 아이는 보통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고 그저 배불리 먹으라며 자신의 반찬을 연희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진심 어린 애정을 쏟았습니다. 연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성스럽게 그릇을 치우고 마당에 나가 물을 길어오는 등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만수는 그런 연희의 모습을 보며 장터 사내가 왜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배려와 지혜가 담겨 있었고, 만수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문간방에서 잠을 청하며 오늘 하루 일어난 마법 같은 일들을 되새겨 보았고, 어머니가 주신 새냥이 연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데려다 주었음에 감사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와 연희가 나란히 누워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머니는 연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생 많았다며 이제부터 내가 내 애미가 되어주겠다고 나지막이 속삭여 주었고, 연희는 그 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만수의 초가집 주변에는 평소보다 더 밝은 달빛이 머물며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고, 산들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이들의 앞날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예고하는 듯 소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만수가 삼냥을 주고 바보 며느리를 사왔다는 소문이 발 없는 말이 되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평화롭던 만수네 집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눈을 떴을 때 집안 풍경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는데, 마당은 이미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며 어머니와 연희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연희가 장독대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빛이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고, 연희는 만수를 발견하자 수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입을 열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만수의 안부를 묻는 듯했고, 만수는
그런 연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산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상을 물리며 연희가 비록 말은 못해도 일솜씨가 야무지고 어른 공경할 줄 안다며 만수에게 연희를 아내로 맞아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 물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혹여나 연희가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게 되어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연희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연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수는 연희에게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아껴주겠노라고 진심을 다해 고백했고, 연희는 만수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만수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연희의 승낙에 만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고, 노무 또한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게 하며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려 두 사람의 인연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만수와 연희는 정식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만수네 집에는 가난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심어져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만수가 바보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소식은 마을의 심술림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특히 만수네의 작은 땅을 탐내던 먼 친척 박당숙은 이 소식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당숙은 만수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를 데려와 집안의 망신을 시키고 있다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고, 조만간 그 여자가 집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거나 불길한 일을 몰고 올 것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수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연희를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지만, 연희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더욱 자신을 낮추고 집안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연희는 집 안팎을 돌보며 틈틈이 어머니의 눈을 씻어드릴 약초를 구하러 산을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연희의 행동을 보며 산속에서 귀신과 대화하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수가 시장에 간 사이 박당숙이 만수네 집을 방문하여 노모에게 저런 근본 없는 바보 며느리는 당장 내쫓아야 집안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겁을 주었으나, 노모는 박당숙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며 연희는 하늘이 보내준 보배라고 맞섰습니다. 박당숙은 노모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젠가 연희의 허물을 잡아 반드시 내쫓고 만수네 집안을 소나귀에 넣겠다는 검은 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 분한 마음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담벼락 너머로 박당숙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존재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만수가 돌아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자 다시 용기를 내어 가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무시와 박당숙의 괴롭힘 속에서도 만수와 연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져 갔고, 연희는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마당 한 구석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연희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났고, 연희가 고쳐준 옷을 입으면 추운 겨울 산길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연희의 보살핌은 정교하고 따뜻하여 만수는 그녀가 정말 바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연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만수가 힘들 때면 말없이 어깨를 주물러주고 기쁠 때면 눈으로 함께 웃어주며 만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기에 만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연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깊어만 갔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연희가 밤마다 여우로 변해
마을 가축들을 잡아먹는다는 터무니없는 괴담까지 만들어내어 만순의 집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이러한 소문들에 화가 났지만 연희는 오히려 만수를 진정시키며 묵묵히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그녀의 의연한 태도는 오히려 만수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농사가 힘들어지자 사람들의 원망은 자연스럽게 외지인인 연희에게 향하게 되었고 박당숙은 이를 기회로 삼아 마을 회의를 열어 연희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만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연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집안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항변했지만 가뭄에 지친 사람들은 만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연희를 불길한 징조로 몰아붙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 어르신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사람들을 꾸짖으며 겉모습과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하여 간신히 상황은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연희를 향한 눈초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며 이제는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고 그날 밤 만수에게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평소보다 정성스럽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만수를 따로 불러 연희의 눈빛이 비범하니 끝까지 그녀를 믿고 지켜주라고 당부하며 저 며느리가 장차 이 마을과 만순의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귀인임을 암시하는 말을 남겨 만수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만수는 이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연희가 바보가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고 연희가 가진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짐하며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연희는 그날 이후 조금씩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연희가 만진 씨앗은 가뭄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연희가 길어온 물은 마르지 않아 만순의 텃밭만은 푸르름을 유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더욱 수군거렸지만 만수와 노모는 연희가 가진 신비로운 힘이 자신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녀를 더욱 아끼며 보살피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담장 너머로 흐르는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며 만순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장터에서 삼냥이라는 큰 돈을 들여 데려온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얘깃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소문을 부풀려 나갔습니다. 연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지만 그녀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호기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평화롭던 만순의 집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시선의 그물이 촘촘하게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연희의 맑은 눈망울을 믿으며 매일 아침 산으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모이는 우물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시끌벅적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남의 집 사정에 밝고 입담이 험하기로 소문난 박씨, 아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희가 물을 길러올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며 세상에 저런 바보를 3냥이나 주고 데려오다니 만순에도 이제 끝장이라며 혀를 차는 소리를 동네방네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을 다 듣고도 그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할 뿐 어떤 변명이나 화도 내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가 정말로 머리가 모자란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비웃음은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만순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불길한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분위기를 틈타 평소 만순의 작은 밭과 집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박당숙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당숙은 먼 친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만순의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중차대한 일을 만수가 망치고 있다며 마을 장정들을 모아놓고 은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수가 데려온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정기를 흐트러뜨려 조만간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박당숙의 말은 가뭄으로 민감해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사람들은 만순애가 마을 전체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박당숙은 만수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집에는 눈이 침침한 노모와 연희만 남은 시간을 골라 만순의 집으로 찾아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온 노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어찌하여 집안에 저런 요물을 들여 동네 망신을 시키느냐고 소리를 높였고 노모는 당황하여 지팡이를 짚은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박당숙은 연희를 가리키며 저 바보 계집이 들어온 뒤로 마을물이 마르고 산짐승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며 당장 저 여자를 내쫓지 않으면 가문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추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노모는 겁이 났지만 연희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지극정성을 떠올리며 우리 연희는 바보가 아니라 복덩이라며 힘겹게 박당숙의 기세에 맞서려 애를 썼습니다. 연희는 부엌문 틈으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어수룩함과는 달리 아주 깊고 서늘한 빛을 띠며 박당숙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당숙이 노모를 위협하며 흔드는 지팡이 끝과 그의 욕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여기서 물러서면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해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고 다시 표정을 갈무리한 뒤 멍한 표정으로 부엌에서 나와 박당숙에게 찌그러진 바가지에 물 한 잔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박당숙은 바보가 자신을 놀리는 것이냐며 바가지를 쳐서 엎어버렸고 물은 노모의 신발 위로 쏟아졌지만 연희는 그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갈 뿐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당숙의 행패가 날로 심해지자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어르신이자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다는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만순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의 온갖 대소사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분으로 박당숙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추고 있었기에 할머니가 나타나자 박당숙은 슬그머니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노모의 손을 잡아 진정시킨 뒤 씩씩거리며 서 있는 박당숙을 향해 사람의 눈은 때로 보배를 몰라보는 법이니 함부로 입을 놀려 업보를 쌓지 말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힘이 있었고 박당숙은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나중에 두고 보자며 씩씩대며 만순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박당숙이 나간 뒤 연희를 가만히 불러 세우고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연희는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맑고 깊은 눈으로 마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깨달은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노모에게 이 아이는 겉으로는 비어 보이나 안으로는 꽉 찬 달과 같으니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믿고 품어주라고 나짐하기 조언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끝에 묻은 흙과 그녀가 닦아놓은 장독대의 광택을 보며 이것은 평범한 바보의 솜씨가 아니라 아주 깊은 정성과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만수가 돌아오면 전해주라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노모에게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만순의 집을 떠나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가라앉아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낮에 있었던 박당숙의 행패와 이 할머니의 방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와 연희가 험한 꼴을 당한 것에 대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분노로 인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연희가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연희는 만수의 눈을 바라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신비로운 평온함에 만수는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법처럼 가라앉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연희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수의 옷에 묻은 흙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주며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만순의 집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텃밭이 하나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마을의 다른 밭들은 가뭄으로 타 들어가고 있었지만 연희가 돌보는 이 밭만은 이슬을 머금은 듯 싱싱한 초록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연희가 요술을 부린다거나 산귀신과 내통하여 물을 훔쳐온다는 식의 괴소문을 퍼뜨렸지만 만수는 연희가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산 너머 깊은 계곡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남들이 자는 시간에 험한 산길을 오가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노력은 보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만을 두고 연희를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만수는 연희의 발목에 난 상처를 보며 가슴이 아팠으나 연희는 오히려 만수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기른 채소를 정성껏 다듬어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호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바보가 주는 것은 먹으면 탈이 난다며 그녀가 건네는 채소를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만순의 집 앞에 가져다 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박당숙은 이러한 민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만순의 집안이 마을의 수기를 빼앗아가고 있으니 당장 연희를 결박하여 마을 재단 앞에 세워야 한다고 선동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박당숙의 가머니설에 속아 밤마다 만순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위협적인 소리를 질러댔고 노모는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지만 연희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무언가 간절히 비는 듯한 몸짓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고결하고 기품이 있어 만수는 그녀가 정말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는 잠결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연희가 달빛 아래서 낡은 비단 조각에 무언가를 수놓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바보처럼 굴던 모습은 간데없고 바늘을 놀리는 연희의 손동작은 마치 살아있는 나비가 춤을 추듯 정교하고 빨랐으며 그녀가 수놓은 꽃들은 금방이라도 향기를 내뿜으며 피어날 듯 생생했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연희의 옆모습은 세상을 통달한 귀부인처럼 우아했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아주 가지푸지만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연희가 왜 이런 능력을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하며 장터에서 삼냥에 팔려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가진 아픔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하며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연희가 밤마다 귀신과 춤을 추며 마을을 저주한다는 소문이 박당숙의 입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만순의 집으로 돌을 던지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을 광장으로 달려가 우리 아내는 바보도 아니고 요물도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냉소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으며 박당숙은 오히려 만수를 비웃으며
증거를 대보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수는 어젯밤 보았던 자수 조각을 떠올렸으나 그것을 공개하면 연희의 비밀이 탄로나 그녀가 위험해질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만수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의심만 가중시켰습니다. 연희는 상처 입은 만수가 돌아오자 그의 옷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만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맹세했습니다. 마을의 가뭄은 더욱 심해져 우물조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박당숙은 이를 기회로 삼아 대규모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연희를 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만순의 며느리를 마을 밖 산속 동굴에 가두거나 멀리 내쫓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겁박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박당숙의 의견에 동조하며 횃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할머니는 다시 한번 만순의 집을 방문하여 만수에게 이제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경고하며, 연희에게는 네가 가진 진실의 힘을 보여줄 때가 멀지 않았음을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절을 올렸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강단 있는 결의가 서리기 시작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박당숙은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만순의 집 앞에 나타나 연희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만순은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내 몸을 베기 전에는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며 도끼를 들고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수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박당숙이 앞장서서 만수를 밀어붙이며 바보 하나 때문에 마을 사람 전체를 죽일 셈이냐고 선동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노모는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우리 며느리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분노한 군중의 귀에는 노모의 가냘픈 외침이 들리지 않았고, 연희는 담담하게 방에서 나와 만수의 옷자락을 잡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연희는 만수를 뒤로 물러나게 한 뒤 마을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기 시작하자 그를 아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녀가 써내려간 문구들은 마을의 가뭄을 해결할 방법과 박당숙의 비리를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인 줄 알았던 여자가 유려한 필체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박당숙은 당황하여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라며 글을 지워버리려 했으나 이미 사람들의 의심은 박당숙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박당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씩 다가갔고, 박당숙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으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연희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당숙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내일 정오의 마을 재단 앞에서 정식으로 판가름을 내자고 제안했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여 그 제안을 수락하며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날 밤 만순의 집은 어느 때보다 고요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으며, 만수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노모는 연희를 위해 새로 지은 깨끗한 옷을 꺼내어 정성껏 다듬어 놓았고, 연희는 그런 노모의 마음을 알기에 밤새도록 글 공부와 수놓기를 멈추지 않으며 내일 벌어질 운명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과연 바보 며느리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왕설래하며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일부 사람들은 박당숙의 그동안의 행실을 되짚어보며 연희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고 만수의 집 마당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은 내일 있을 진실의 승리를 예견하는 듯 향기를 머금은 채 달빛 아래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만순의 쪽을 바라보며 이제 드디어 보석이 진흙 속에서 나올 시간이 되었구나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연희의 가문과 관련된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할머니는 박당숙의 탐욕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며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만수와 연희가 겪어온 고난이 이제는 큰 복으로 바뀌어 마을 전체를 적셔줄 단비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뭄은 최고조에 달해 대지는 갈라지고 인심은 흉흉했지만 만순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등불 하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은 채 묵묵히 타오르며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바느질을 마친 뒤 정성스럽게 수놓은 비단 조각을 품에 넣고는 창밖으로 보이는 만수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내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만수는 일찍 일어나 연희를 위해 따뜻한 숭늉을 끓여 대접했고 연희는 그 숭늉을 마시며 만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마주할 시련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노모는 연희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는 내 딸이고 내 며느리이니 절대 기죽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었고 연희는 노모의 품에 잠시 머리를 기대며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제단으로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박당숙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일찍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연희를 죄인으로 몰아세울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제단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순의 가족은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집을 나섰고 연희는 평소의 누더기가 아닌 노모가 준비해준 정갈한 옷을 차려입고 한 걸음 한 걸음 품위 있게 마을 광장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달라진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태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마치 궁궐에서 나온 귀한 아기씨처럼 고결하고 위풍당당하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당숙은 연희의 기세에 압도당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 요염한 자태를 보라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술수라고 소리를 질러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만수는 연희의 곁에서 듬직하게 버티고 서서 마을 사람들의 험한 말들을 온몸으로 막아냈고 이 할머니가 제단 중앙에 앉아 이제 판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자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듯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가운데 연희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희가 품속에서 어젯밤 수놓은 비단 조각을 꺼내 들어 보이자 그 찬란한 색채와 정교함에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냈고 그 자수 속에는 마을의 지형과 숨겨진 물길의 위치가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아끼는 듯 했으나 비단에 적힌 글귀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마을의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박당숙의 거짓된 주장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당숙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며 비단을 빼앗으려 했지만 만수가 이를 가로막았고 마을 어르신들이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것은 예사로운 솜씨가 아니라며 연희의 비범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당숙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연희의 눈빛은 더욱 강하게 빛나며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마을 전체에 선포하는 듯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제2부의 막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재단 앞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고 박당숙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묘한 경련이 일어났으며 그는 연희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연희가 내보인 자수 조각에는 마을의 지형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잊혀졌던 물줄기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용의 비늘처럼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 노련한 농사꾼들도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정교함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수는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재능이 마을을 구하기 위한 진심임을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박당숙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은 채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단 위에서 지팡이를 가만히 두드리며 모두 정숙하라고 호령한 뒤 연희가 내민 비단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 속에 담긴 깊은 뜻과 마을의 안녕을 살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엄숙한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희가 가리킨 땅의 지점에서는 미세하게 습기가 올라오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은 가뭄으로 바짝 말라버린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직접 확인하려 몰려들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마다 마을의 고질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서서히 박당숙의 선동보다는 연희의 몸짓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당숙은 다급해진 나머지 저것은 분명히 산귀신의 유술이며 저 여자가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사악한 기운을 빌려온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예전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박당숙을 향해 더 이상 우리 아내를 모함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연희가 그동안 우리 집안과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인들이 여기 많다며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마을 한구석에서 연희의 도움을 남몰래 받았던 가난한 과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으로 나오더니 연희가 자신의 하나뿐인 병든 소를 정성으로 고쳐주었던 기적같 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포기했던 소였지만 연희가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약초를 지식여 먹이고 밤새도록 외양간 소의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하자 다음날 아침 소가 거뜬히 일어나 여물을 먹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연희의 은밀한 선행을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마을 광장은 어느덧 연희에 대한 찬사와 의구심이 뒤섞인 기묘하면서도 뜨거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비난에서 경애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고 그 고결한 침묵은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진실에 무게를 담아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박당숙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지막 수단으로 연희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녀의 보따리를 당장 뒤져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만순의 집안에 명예를 더럽히는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희가 명문가에서 도망친 노비이거나 혹은 나라에 큰 죄를 지은 대역죄인의 자손일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을 다시금 꺼내들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막연한 두려움을 자극하려 했으나 연희는 오히려 자신의 보따리를 스스로 풀어헤쳤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빛바랜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함께 아주 오래된 가문의 문장이 세밀하게 새겨진 옷가락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을 본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서 그 영롱한 빛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명문가인 이 판서댁의 갑오로 널리 알려진 아주 귀한 물건이었으며 연희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아주 높은 신분의 자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마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옷가락지의 푸른 광채가 제단 위에 눈부시게 비치자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메마른 대지 위로 서늘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뭄에 지친 마을 사람들의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연희의 정체와 관련이 있는 범상치 않은 천기라며 놀라워했고 박당숙은 사시나무 떨듯 손발을 떨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악을 썼지만 하늘의 기운은 이미 연희를 중심으로 장엄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연희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비록 그녀의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여인이 나의 소중하고 유일한 아내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포하며 박당숙의 모든 비열한 음모를 종식시키려 했습니다. 연희는 비로소 남편 만수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입술을 달싹였는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리픈 소리는 마치 천년의 침묵을 깨는 듯한 신비로운 울림을 지니고 있어 주변 모든 사람을 단숨에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드디어 닫혀있던 입을 열어 조용하지만 또박또박한 어조로 박당숙이 그동안 마을의 공동 수로를 몰래 막아 자신의 눈으로만 물을 돌렸던 추악한 비리를 사람들 앞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인 줄만 알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엄격한 법도가 서려 있었고 그녀가 내놓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은 박당숙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큼 정확하고 예리하여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유창하고 기품 있는 말솜씨에 한 번 놀라고 박당숙의 추악한 배신행위에 두 번 놀라며 분노의 화살을 박당숙에게로 돌리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재단 앞은 순식간에 성난 민심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놀라운 변신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박당숙의 가면을 벗겨내는 정의로운 과정을 엄숙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연희가 밝힌 가슴 아픈 사연에 따르면 그녀는 원래 한양에서 이름난 선비 가문의 외딸이었으나 간신들의 비열한 모함으로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를 잃은 뒤 관비로 끌려갈 가혹한 처지에 놓였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 모진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하며 장터를 떠돌며 모진 세월을 견뎠고 그러던 중 만수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고 그를 따라 이곳 산골 마을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단돈 3냥에 사온 만수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가 무너진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이 세상 유일한 구원의 빛이었음을 눈물로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그녀의 기구한 운명에 숙연해졌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직접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 평생을 지켜주리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하며 연희의 가리픈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고귀한 정체가 밝혀지자 그동안 그녀를 함부로 무시하고 돌을 던졌던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몇몇 안악들은 그녀의 모진 고난에 공감하며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핍박했던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마을의 잃어버린 물길을 되찾는 비책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너그러운 마음씨는 박당숙의 옹졸하고 비겁한 탐욕과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사람들은 진정한 귀족이란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임을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당숙은 최후의 궁지에 몰리자 연희가 가진 옷가락지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마을 장정들에게 단숨에 붙잡혀 재단 밑으로 내팽개쳐졌고 그의 몰락은 마을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직접 이끌고 뒷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아래로 향했는데 그곳은 박당숙이 마을 사람들 몰래 흙과 돌을 쌓아 교묘하게 수구를 막아놓았던 마을 물줄기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녀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마을 청년들이 힘을 합쳐 가로막힌 커다란 돌을 치우고 쌓인 흙더미를 순식간에 걷어내자 막혀있던 물줄기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터져나와 메마른 계곡을 따라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물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가뭄에 바짝 타들어가던 논밭으로 다시금 생기 넘치는 물길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순의 며느리가 진정한 마을의 구원자이자 보배임을 목청껏 칭송했습니다. 물줄기는 마치 연희의 억울했던 오랜 세월을 깨끗이 씻어내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산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 맑은 물에 얼굴을 씻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개월 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가득 피어 올랐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하자 만순의 집 마당에도 기분 좋은 습기가 스며들었고 그동안 연희가 정성껏 가꾸어온 작은 텃밭은 더욱 싱싱한 초록 빛깔을 내뿜으며 마을 전체의 희망과 풍요를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든든한 부축을 받아 마을 물가로 나와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우리 며느리가 정말 큰일을 해냈다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연희는 그런 노모를 따뜻하게 안아들이며 지극한 효심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바보 며느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현부 혹은 하늘이 마을에 내린 귀한 며느리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만순의 초가집은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집이 아니라 마을의 보배가 머무는 성소처럼 여겨졌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의 쏟아지는 칭찬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평소처럼 정갈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시원한 냉수와 소박한 음식을 준비하며 변함없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박당숙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채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멀리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냈던 만순의 땅과 집터가 이제는 감히 자신이 넘볼 수 없는 고결한 장소가 되었음을 깨닫고 절망했으며 마을 어르신들은 박당숙을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할지 아니면 용서를 베풀지를 두고 심각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박당숙에 대한 처분을 오로지 마을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하며 개인적인 복수심보다는 마을의 평화와 화합을 먼저 생각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어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만수는 연희의 이러한 너그러운 결단이 마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알기에 그녀의 모든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듬직한 남편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마을 수로를 타고 흐르기 시작하자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럽고 촉촉해졌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가뭄으로 멈춰버린 소박한 일상을 다시 시작하며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물길을 따라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물이 고르게 전달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소중한 물을 아껴 쓰는 법과 농사를 짓는 새로운 선진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전수하며 마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력이 힘차게 싹트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희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캤다 해도 믿을 만큼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연희와 함께 마을을 돌며 아내의 뛰어난 지혜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과정을 지켜보았고
자신이 삼냥을 주고 사온 이 소중한 인연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매순간 실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깊은 상처와 억울하게 무너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밤마다 홀로 등잔 밑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미래를 도모했습니다. 만수는 그런 연희의 고뇌와 소리 없는 눈물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든 내가 목숨을 걸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연희는 아직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며 만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정체가 중앙 정계에 알려질 경우 이 평화로운 마을이 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걱정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기 위한 세심하고도 치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연희의 일원 속 깊은 배려와 충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녀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연희의 신분에 대해 절대 입조심할 것을 신신당부하며 그녀의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을에 물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천지신명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큰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고, 연희는 그 제사의 제문을 직접 작성하며 마을의 채사를 도로고 안녕과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깊은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쓴 제문은 하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쓴 한자 한자의 글자를 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학문적 깊이와 문학적 소양의 경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사가 열리는 날 마을은 마치 명절처럼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만수는 아내를 위해 장터에서 제일 좋은 비단을 끊어 새 옷을 정성껏 장만하여 입혔으며, 연희는 그 옷을 입고 제단 앞에 서서 신비로우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제사는 엄숙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연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제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여 가뭄의 마지막 흔적까지 완전히 씻어내 버리는 기적이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소나기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며 시들어가는 농작물들에게 강한 생기를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만순의 며느리가 가져온 복을 만끽하며 기쁨과 감사의 함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연희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그녀의 맑은 얼굴에는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였던 모든 근심과 슬픔이 비와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아주 평온하고 눈부신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만수는 아내에게 커다란 삿갓을 씌워주며 비에 젖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했고, 두 사람이 빗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워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노무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연신 고맙고 또 고맙다며 중얼거렸고, 만순의 집은 이제 가난과 멸시의 어두운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으뜸가는 집안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박당숙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만순의 집마당으로 다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지은 죄를 뜨거운 눈물로 빌며 용서를 구하는 아주 비굴하고 처량한 태도를 사람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당장 가차없이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지만, 연희는 잠시 깊은 침묵을 지킨 뒤 떨고 있는 박당숙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는 박당숙에게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이 자칫 마을 전체를 죽일 뻔했으나 이제 하늘이 자비로운 비를 내려주었으니 그 빗물에 당신의 검은 마음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박당숙에게 당분간 마을의 온갖 뜨문이를 도맡아 하며 진심으로 속죄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고,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바다와 같이 넓은 포용력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커다란 문제들이 하나씩 순조롭게 해결되어 가고 있었지만, 연희는 자신의 실제 정체가 세상에 알려져 남편 만수와 시어머니가 관가에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될까봐 남몰래 깊은 고민에 빠져 밤잠을 설치는 날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한양에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관원들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를 안고 살았기에 항상 마을 어귀를 유심히 살피며 외부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치밀하고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런 연희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섬세하게 느끼고는 그녀를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어떤 험한 일이 닥쳐도 내가 당신의 이름과 소중한 목숨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니 혼자서 모든 무거운 짐을 지려 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연희는 만수의 단단한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으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이 산골 마을의 삶이 비록 소박할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인간의 도리와 고귀한 사랑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 대한 신비로운 소문은 마을 담장을 넘어 이웃 고을로, 그리고 점차 팔도강산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신비로운 바보 며느리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멀리 한양대궐까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사또는 이 범상치 않은 소문을 전해 듣고 직접 만순의 마을을 방문하여 연희의 정체를 확인하려 행차를 서둘렀으며,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또의 행차 소식에 당황하여 연희를 어디론가 숨겨야 할지 아니면 당당히 맞설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희는 도망치기보다는 오히려 정갈하게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사또를 맞이하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정갈한 몸가짐과 논리 정연하고 품격 있는 대화술은 사또를 단숨에 압도하여 그가 함부로 그녀를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또는 연희의 비범한 기계를 보고 그녀가 결코 평범한 백성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과 마을 사람들의 하나된 옹호에 감동하여 그녀의 비밀을 끝까지 묵인해 주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사또의 방문이 무사히 끝난 이후 만수는 연희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과분하고 귀한 선물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그녀를 위해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누구보다 번듯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세웠습니다. 연희는 만수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우직한 정직함을 보며 자신이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가문의 자긍심을 만수의 진실한 사랑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부부에는 시간이 갈수록 깊은 물줄기처럼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연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자신들에게도 예쁜 글을 가르쳐달라고 천진하게 조르기도 하고, 마을 안악들은 그녀의 정교한 자수 기법을 배우기 위해 만순의 집 문턱이 닳도록 부지런히 드나들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만순의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마을의 교육과 문화가 피어나는 중심지가 되었고, 연희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마을 전체의 품격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고요한 밤, 연희는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이 품고 있던 마지막 중대한 비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고, 달이 밝게 비치는 밤 두 사람은 뒷산 비밀스러운 장소에 마주 앉아 진지하고도 긴장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가문의 복권에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 문서들이 담긴 작은 비밀함을 만수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언젠가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서들이 만약 잘못된 악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기에 가장 믿음직한 만수에게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만수는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에 감격하며 목숨을 걸고 이 문서를 지키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숭고한 약속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증인이 되었고, 연희는 비로소 가슴속에 맺혔던 모든 마음의 짐을 만수와 함께 나누게 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운 안식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어떤 외부의 부당한 위협이나 달콤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단결력을 보여주었고, 박 당숙조차 진심으로 개과천선하여 마을의 갖은 일을 앞장서서 처리하는 성실한 일꾼으로 변모했습니다. 지독했던 가뭄은 이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을의 넓은 논밭은 유례없는 대풍년을 예고하며 황금빛으로 풍요롭게 물들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만순의 며느리가 가져온 신비한 복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음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 할머니는 마을 평상에 앉아 이 모든 놀라운 변화를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며 만수와 연희가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마을의 영원한 전설로 남을 것이라며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고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연희의 지혜와 만수의 우직한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깊은 믿음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낼 마지막 준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정확히 누구이며 왜 모진 풍파를 겪으며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정식으로 밝혀 모든 근거 없는 오해와 추측을 잠재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께 광장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역사적인 발표를 직접 듣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들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 그녀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만수는 연희의 바로 곁에 든든하게 서서 그녀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어떤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더라도 끝까지 그녀와 운명을 함께할 것임을 뜨거운 눈빛으로 약속했고,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진실의 위대한 서막을 알렸습니다. 하늘에는 때마침 오색빛깔 구름이 신비하게 떠올라 연희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마을은 마치 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엄숙하게 넘어가는 듯한 장엄한 고요함에 휩싸여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에 모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희가 자신의 가문 이름과 작고하신 부친의 존함을 당당하면서도 기품 있게 밝히자 글 공부를 했던 마을 어르신들은 그 명성이 자자했던 대제학 가문의 자손임을 확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를 갖추며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진실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빛나는 보석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홀로 견뎌온 그 험난한 고초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녀를 우리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연희의 정체는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그녀가 잃어버린 가문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만수와 함께 진정한 행복의 터전을 일구어 나갈 빛나는 일만 남았음을 예고하며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만수의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우아한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만수는 그런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느껴져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위대한 다음 장으로 나아갈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희의 진실한 고백이 끝난 뒤 마을 광장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겪어온 모진 세월과 그 속에 담긴 숭고한 기품 앞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하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바보라고 비웃으며 돌을 던졌던 여인이 실은 한양에서 이름난 대제학 가문의 귀한 자제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보여준 깊은 배려와 용서의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서로의 얼굴만 조용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연희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남긴 깊은 울림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으며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성하고도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당숙은 자신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자 흙빛이 된 얼굴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이미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그의 죄가 너무나 크고 깊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연희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자신이 탐냈던 만순의 땅과 집터는 물론이고 그동안 마을 물길을 막아 가로챘던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며 비굴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냉소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곁에서 분노를 억누르며 박당숙을 내려다보았고 그동안 자신과 가족을 괴롭혔던 모든 악행이 오늘로써 끝이 났음을 직감하며 이제는 이 비열한 사내가 마을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이니 할머니는 지팡이를 3번 크게 두드려 장례를 정돈한 뒤 박당숙을 향해 준엄한 꾸짖음을 내리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어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판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박당숙이 저지른 죄는 마을의 생명줄인 물길을 막아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가 겪어야 할 가장 큰 형벌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당장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엄중히 선포하셨습니다. 박당숙은 이 할머니의 단호한 선고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는 결국 자신의 보찜을 챙겨 마을 어귀를 지나 어두운 산길로 쫓겨나듯 도망치듯 떠나가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당숙이 떠난 뒤 연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은 흐르는 물에 모두 씻어버리자고 제안했고 그녀의 너그러운 한마디에 긴장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며 광장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웃음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연희에게 다가와 그동안의 무례함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자 가장 귀한 며느리로 모시겠다고 약속했고 만수는 아내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이 모든 영광을 아내의 지혜와 인내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바보 며느리는 없었으며 오로지 지혜롭고 자애로운 만순의 색시만이 존재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마을의 무너진 법도와 인심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을 모아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산 중턱의 물줄기로 향하여 막혔던 수로를 완전히 정비하고 맑은 물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흐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시를 내렸으며 청년들은 신이 나서 커다란 바위를 옮기고 흙더미를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시원하게 터져 나온 물줄기는 메마른 논밭을 적시고 갈라진 대지를 위로하듯 힘차게 흘러내렸으며 마을 아이들은 물가로 달려나와 첨벙거리며 물놀이를 즐겼고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노래하듯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죽어가던 들꽃들도 생기를 되찾아 방긋방긋 웃음 짓는 듯했고 마을 전체는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활기차게 숨을 쉬기 시작하며 연희가 가져온 축복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만순의 집으로 돌아온 연희와 만수는 제일 먼저 눈이 침침한 노모를 마당 평상에 모시고 정성스럽게 끓인 시원한 숭늉을 대접하며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기쁨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모는 이제야 우리 집안에 서광이 비친다며 연희를 보배라고 치켜 세웠고, 연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집안을 돌보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어 가정을 더욱 따뜻하고 화목하게 가꾸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제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은 햇살만이 가득했으며, 만수는 아내와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낡은 담장을 새로 보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설렘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을에 큰 소동이 가라앉자 연희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숨기지 않고 마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마을 안악들을 모아 정교한 자수 기술과 바느질법을 가르쳐 마을의 공동부를 창출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연희가 가르쳐준 자수 기법으로 만든 수건과 보자기들은 인근 장터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마을의 살림살이는 하루가 다르게 넉넉해졌으며,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연희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그녀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희는 틈틈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며 마을의 앞날을 짊어질 인재를 키우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인자한 가르침 아래 마을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찬 품격 있는 고장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 만순의 논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탐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마을 전체는 유례없는 대풍년을 예고하며 수확이 바라며 기쁨을 준비하는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연희는 직접 추수 준비를 진두지휘하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지시에 따라 낫을 갈고 가마니를 준비하며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노모 또한 건강을 회복하여 마당에서 곡식을 말리는 일을 도우며 집안에 생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논밭을 먼저 돌보아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되찾았으며, 연희가 전수해준 선진 농사법 덕분에 수확량은 예년의 2배를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마을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쌓이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고, 연희는 잔치 음식의 조리법과 행사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와 고소한 전 부치는 향기가 진동했으며, 사람들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만순의 며느리에 대한 칭송과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고 어르신들께 술을 따라드리며 겸손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어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만수와 연희를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기리는 헌사를 바쳤으며, 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여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마을에 진정한 복덩이가 들어왔으니 앞으로 100년 동안은 가뭄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축복의 말씀을 남기셨고 사람들은 보름달 아래서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연희는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자신의 아픈 과거가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이 되었음을 느끼며 만수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어 행복한 안식을 취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희가 심어준 사랑과 배려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려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만순의 집은 마을의 가장 든든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샘터로 나가 물의 상태를 살피고 가뭄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지 꼼꼼히 체크하며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도 자처했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부지런함에 감탄하며 자신들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아내가 마을 일을 돌보는 동안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며 집안의 경제를 책임졌고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온 마을에 귀감이 되어 젊은 부부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연희를 찾아와 지혜로운 해결책을 구했으며 연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마을의 화합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법도와 인자가 조화롭게 섞여 있어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며 마을은 점차 범죄도 다툼도 없는 평화로운 이상향의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가진 명문가의 지식과 교양을 오로지 이 소박한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충실함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삶의 실천을 통해 직접 보여주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의 뛰어난 재능과 선행의 간복한 고을 사또가 그녀를 정식으로 치하하기 위해 큰 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연희는 자신은 그저 남편을 돕고 마을을 사랑하는 평범한 안악일 뿐이라며 상을 정중히 사양하는 고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하여 상 대신 마을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농기구를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공이 연희 덕분이라며 그녀를 위해 마을 입구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연희는 기념비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그 돈으로 마을에 공동 우물을 하나 더 파서 물 걱정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연희는 마을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사랑방을 수리하고 솜을 넣어 두툼한 옷을 지어드리는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했으며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난로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와 함께 택감을 넉넉히 준비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집 앞에 몰래 놓아두는 등 이름 없는 선행을 베풀었고 두 부부의 선한 영향력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 누구나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훈훈한 인심이 넘쳐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노모는 방 안에서 따뜻한 화로를 마주하고 앉아 우리 며느리 덕분에 올겨울은 봄날 같구나 하며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렸고 연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고요한 밤 연희는 만수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삼냥에 사온 그날의 인연이 사실은
하늘이 맺어준 가장 필연적인 기적이었음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인연일 뿐이라며 앞으로의 남은 생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여 연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했고 고난 끝에 찾아온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새삼 느끼며 서로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아끼는 성숙한 부부의 모습으로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연희는 이제 마을에서 바보가 아닌 가장 현명한 여인으로 통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인근 고을까지 널리 알려져 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지만 연희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늘 처음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팔려가던 그 비참했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그때 입었던 낡은 누더기를 상자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고 삶이 나태해질 때마다 꺼내보며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 스스로를 경계하는 높은 도덕적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아내의 깊은 뜻을 존중하며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을 돕고 응원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전해질 아름다운 이야기의 토대가 되었으며 마을은 언제나 활기차고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 흐르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자 연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준비하며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커다란 달집을 태웠고 불꽃이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연희와 만순의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연희는 불꽃 속에 자신의 옛 슬픔과 고통을 모두 태워보내고 오로지 가족과 마을의 밝은 미래만을 기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만수는 그런 아내의 얼굴이 달빛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며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을 얻었음을 가슴 깊이 실감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화합의 공동체가 되었으며 연희가 심어준 지혜와 만수의 성실함은 마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어 마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사람들은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가문이 억울하게 몰락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젠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엿보며 틈틈이 한양의 소식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아버지를 모함했던 간신들이 실각하고 새로운 임금이 등극하여 억울한 죄인들을 사면한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만수와 노모에게 전하며 눈물을 흘렸고 만수는 아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한양까지 동행하겠다고 자처하며 아내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연희를 다시 한번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희의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여비를 모아주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었으며 연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연희는 마을 이 할머니를 찾아가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믿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어디를 가든 너의 그 맑은 성품과 지혜만 잃지 않는다면 하늘이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만수와 함께 길을 떠났고 그녀가 떠난 마을은 적막함 대신 그녀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수로는 여전히 맑은 물소리를 내며 마을 구석구석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머물렀던 이 작은 산골 마을이 진정한 자신의 고향이자
영혼의 안식처였음을 깨달았고 신분이 회복되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보낼 것임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연희는 만수의 든든한 보호 아래 임금님께 자신의 가문이 입은 억울한 누명을 밝히는 상소문을 올렸고 그녀의 정교하고 논리적인 글솜씨와 증거들은 단숨에 조정의 마음을 움직여 드디어 아버지의 관작이 회복되고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되찾아지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임금은 연희의 비범한 재능과 절개를 높이 사서 그녀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연희는 오직 남편 만수와 함께 살던 산골 마을로 돌아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며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오는 청렴한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연희의 이런 선택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녀의 고결한 성품에 찬사를 보냈고 연희는 남편 만수와 함께 다시 산골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진실한 사랑과 평화로운 마음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연희와 만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온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마중을 나왔고 그녀가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들의 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큰 감동과 환희를 느끼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모는 아들과 며느리를 품에 안고 이제 정말로 모든 한이 풀렸다며 기뻐했고 마을은 그날부터 며칠 밤낮을 축제 분위기로 보내며 연희의 귀환과 가문의 복권을 축하했으며 수로는 마치 그들의 귀환을 축하하듯 더 맑고 거센 물줄기를 내뿜으며 마을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연희는 이제 정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만수의 아내로서 그리고 마을의 현명한 조언자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가뭄도 가난도 오해도 없는 완벽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고 연희와 만수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았으며 그들의 집 마당의 핀들 꽃들은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저녁 만수와 함께 마을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을 삼냥에 사왔던 그 운명의 날을 추억했고 만수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그날 장터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라며 사랑의 미러를 속삭였습니다. 마을의 물소리는 밤마다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단잠에 들 수 있었으며 연희가 가져온 지혜와 평화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도도하게 흐르며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양에서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한 채 돌아온 연희와 만수를 맞이한 것은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과 시원하게 쏟아지는 마을의 물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마을의 큰 어른이자 지혜의 등불로 모셨으며 만순의 초가집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을 쓸며 평범한 안악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몸가짐에서 배어나오는 기품과 온화한 미소는 마을 전체를 평온하게 감싸 안는 신비로운 힘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존경심과 사랑을 느꼈고 자신도 더욱 성실하게 일하여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만순의 집으로 가져와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며 연희는 그 곡식들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며
상생의 기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안악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바느질을 전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연희의 가르침을 받은 여인들은 이제 스스로 가게를 꾸려나갈 만큼 야무진 솜씨를 갖추게 되어 마을 전체의 살림살이는 하루가 다르게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만수는 아내가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밤마다 그녀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연희는 남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얻으며 고단한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곤 하였습니다. 눈이 침침했던 만수의 노모는 연희가 정성껏 다려준 약초 덕분인지 이제는 집 앞 마당의 핀들꽃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여 매일같이 며느리의 칭찬을 입에 달고 살며 마을의 가장 복 많은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노모는 손주를 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연희를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고 연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지극한 효성을 다하며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순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마음도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이 작고 소박한 마을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도 소문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촌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오자 연희는 마을 광장에 커다란 솥을 걸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따뜻한 팥죽을 쑤어 대접하며 올 한 해의 애군을 쫓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정겨운 잔치를 다시 한번 마련하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 한 그릇을 나누며 사람들은 지난 여름의 가뭄과 오해를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은 하얀 눈송이보다 더 아름답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연희의 곁에서 부지런히 장작을 나르고 불을 지피며 아내가 만든 음식이 식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연희는 그런 남편의 얼굴에 묻은 그을음을 닦아주며 말없는 눈빛으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부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개과천선하여 마을의 피인진이를 도맡아 하던 박당숙도 이제는 어엿한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잔치 한 구석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지난날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연희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성실한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희는 박당숙에게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며 과거의 허물보다는 앞으로의 선행이 더 중요하다는 격려를 잊지 않았고 박당숙은 그녀의 넓은 도량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죄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이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제야 우리 마을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며 지팡이를 짚고 허 웃으셨고 마을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온기로 인해 봄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만순의 가족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루의 밤을 구워 먹으며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희는 자신이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비단 대신 노모가 직접 짜준 거친 무명옷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소중하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삼냥이라는 돈이 가져다 준 인연이 우리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자신의 선택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고 연희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있는 이곳에 있음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며 온 세상을 정결하게 덮어주었고 만순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달빛 아래서 춤을 추며 이 가정에 찾아온 평화와 복을 온 천지에 알리는
듯 유연하게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연희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얼어붙은 수로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살폈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밤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은 채 마을에 생명력을 쉼없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떠있는 밝은 보름달을 우러러보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친의 넋을 기렸고,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훌륭한 가문을 다시 일궈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다지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와 만수의 든든한 코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져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몸을 누이며 긴 하루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눈이 쌓인 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연희가 부엌에서 일하기 편하도록 미리 물을 길어다 놓고 불을 지피는 등 아내를 향한 지극한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주어 연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이 준비해준 따뜻한 부엌에서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는데,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가을에 정성껏 말려두었던 나물들이 상위에 정갈하게 놓여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만큼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노무는 아침상을 마주하고 앉아 우리 며느리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숟가락을 드셨고, 세 식구는 마주 앉아 정답게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소박한 시간이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즐거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자 연희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만순의 집에 경사가 났다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몸에 좋은 음식과 귀한 태교, 선물을 들고 줄지어 방문하여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아내가 힘들까봐 무거운 짐은 절대 들지 못하게 하고, 산에서 향긋한 나물과 신선한 과일을 구해다 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연희는 남편의 과분한 사랑 속에서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마을의 전설과 지혜를 미리 준비하며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수로는 봄비에 더욱 풍성해져 논밭을 힘차게 적셨고, 연희가 심어놓은 꽃나무들은 활짝 피어나 마을 전체에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며 만순의 집에 찾아올 새로운 생명을 환영하는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